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12월 28일 광화문에서 일대 장관이 펼쳐졌었죠. 장외 집회 대결이었는데요. 탄핵 찬성 쪽과 탄핵 반대, 결과는 뭐 원사이다하게 끝났습니다. 압도적인데요. 비교 자체가 우습습니다. 비교 불가. 탄핵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만 우리 언론이 이걸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뭔가 숨기고 감추고 왜곡하고 날조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동원한 저들의 집회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애국 우파 자유보수의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좌파들 집회는요, 동원 집회입니다. 동원 집회. 거기 말이죠, 시간 되면 땅 하고 사라져 버려요. 딱 3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이런 식이야. 여기 근데 애국 우파 여기 이제 탄핵 반대 집회는 와, 그 추운 날 그렇게 10시간 있는다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죠. 노조 생활하면서 파업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겠죠. 동투 겨울에 하는 집회가 가장 힘듭니다. 야외에서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면 뭐 완전히 그냥 추워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겨울에 하는 거 이거는요. 야,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내는 소위 이제 그 애국 이제 국민들, 이들을 일러서 저들은 자꾸 보수단체 보수단체 이러는데요. 정말 가소롭습니다. 그들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고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이제 바로 잡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대한 분기점이 이번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광장 권력은요, 태극기로 넘어왔어요.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으로 넘어왔고, 다만 저들은 광장 권력이 옛날만큼 모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광우병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만큼 인원이 안 모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그 양상이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지지율만 해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30% 넘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본인의 전투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들 이제 도둑 소굴이죠. 국회를 그냥 도둑의 소굴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위헌적인 특검법 뭐 무슨 법률안 계속해서 집어 던지고 있죠. 그걸 그냥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계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이제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13 개천절 집회 뭐 등등 해서 그 몇 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었죠. 4대문 안을 거의 다 채우다시피 했던 그것과 거의 맞먹는 정말 거대한 인파가 이번에 모였습니다. 이 정도 인파면은 맘만 먹으면 혁명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혁명 주체 세력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생기겠죠.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총사령관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광화문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이제 이슈를 제가 쭉 찾다 보니까요.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 광화문 민심 이렇게 3만 5천 명씩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서울경제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왜곡이고 선동이고 날조 조작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났습니다. 다만 뉴스 양으로 볼 때, 보도의 비중으로 볼 때, 이제 탄핵 반대 집회보다는 탄핵 찬성 집회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뉴스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우파 뭐 성향의 어떤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언론이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론 자체가 선수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유도를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지금 우리 언론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그냥 조작하고 날조하고 그런 식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이죠. 대부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항상 탄핵한다 집회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끝까지 다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탄핵 집회는요, 부분을 찍지 않고 전체를 다 찍으려고 애를 쓰죠. 언론들이. 그런데 여기 이제 광화문 삼거리 대통령 퇴진 촉구 인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심지어는 여기 집회 인원이 적을 때는 옛날 사진, 자료 사진을 떡하니 박아놓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왜곡해서 방송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날조죠, 사실은 그런 게. 자, 이렇고요. 여기가 이제 진짜 요것도 전체가 다 못 찍었잖아요. 이 당시에 양쪽이었잖아요. 이쪽에 어마어마한 인파, 저 뒤로 어마어마한 인파인데 요것도 극히 일부거든요. 부분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절대로 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더라고. 우리 언론이 이제 보도할 때는요.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얼마나 여기 이제 소위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계속해서 왜곡해서 보도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종대로 가득면 보수단체 집회라 그러죠. 보수단체. 저쪽은 보수단체의 상대적 개념인 진보단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냥 시민집회, 뭐, 국민집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다고. 저쪽은 시민, 국민이고 이쪽은 보수단체야. 이거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이것만 깨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조중동 같은 이런 것도요. 항상 이쪽 집회는 보수단체 집회야. 이건 누가 보수단체입니까? 보수단체 누구 있어요, 거기? 자유통일당, 뭐, 보수단체를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 자유통일당 당원들만 갔습니까? 그 당원들은 극히 일부야, 내가 볼 때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거기 모였다라는 것은 일부야, 일부. 심지어는 거기는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기독교인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야말로 여기야말로 시민 집회, 국민 집회, 그런 성격이 훨씬 진합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것 딱 봐더라도. 근데 전체가 다 안 찍혔어, 이것도. 전체가 다 안 찍혔어. 이게 보수단체 집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수단체의 나라야, 그러면은. 보수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보수단체 속에 4천만이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은. 그러면 4천만 명 보수단체라 합시다. 얼마나 거대한 인파인지 한눈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부분적이다. 부분샷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관련한 요거, 세종대로 가덕면 보수단체 집회, 이거를요, 네티즌들이, 우리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애국 보수 2030, MZ들이 여기 신문사에 뉴스원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요, 이 제목을 바꿉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열린 세종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기사거든요. 요게 수정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가 사라진 거지. 끝끝내 국민이라는 말은 써주지 못하는 거죠. 탄핵 반대 열린 세종대로 여기서 탄핵 반대 국민 집회, 탄핵 반대 시민 집회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거기까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일보한 거죠. 보수단체라는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같은 기사예요. 똑같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DC 인사이드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결실이 큰 결과물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28일 날 이 탄핵 반대 집회 이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요게 이제 한쪽.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연단에서 볼 때 이쪽, 앞쪽, 그리고 뒤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인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 바깥에 있어 보면 1시간 좀 있다 보면 나중에 몸이 얼어가지고요. 아무리 두터운 옷을 입어도 추워서 그냥 혼납니다. 그래서 이 보온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보통 이렇게 몸살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추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이 정도 모이면요. 무조건 300만 불러요, 이거. 300만. 자, 이쪽이 한쪽이고요. 이것도 전체 사실이 아닙니다. 이쪽 한쪽에서도 골목골목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뭐 그야말로 꽉 찼다. 이건 또 그 반대쪽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그 뒤로 저쪽으로 보시면 이 전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진을 저들이 연출을 못하죠. 지금 탄핵 집회는 이런 사진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탄핵 반대 집회는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거든. 정말 구경만 해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그 앞뒤를 다시 연결해서 편집을 한 건데요. 정강훈 TV에서 요거 제가 캡처를 했었죠.
이 한쪽을 다 연결하니까 정말 이것도 전체가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한 70%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애국 투혼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뭉친 범우파, 범보수, 범애국, 범자유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 여당 전체를 대표하는 대세력은 여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차강석 배우, 젊은 2030 MZ 차강석 배우가 이제 대전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차강석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갔을 때, 요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배우가 되다 보니까요, 좌파들이 발칵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인신 공격 들어갔을 거예요. 좌표 찍어놓고 그냥 조직이 했었죠. 그때 논란이 커지자 차강석이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말이죠, 간첩이라든가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보를 안 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어떤 심지와 올곧은 어떤 그 정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차강석이 그 집회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이미 또 집회 현장에 한 번 더 나타난 적이 있죠. 지난번에 벌써 한 번 나타났는데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애국 우파적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지금까지 등장했던 애국 우파 쪽에 나타났던 그 유명인들 중에는요, 이 차강석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효과 면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떨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집회할 때도 보면 주로 연사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연세는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뭐 그 내용 전부 다. 때문에 거기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세워가지고, 좌파 집회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집회는 10대, 20대, 30대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오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장 권력은 우파 쪽으로 넘어왔다 손 치더라도 너무 올드하게 보이는 것은 이거 해롭습니다. 언론이 자꾸 외면하는 것도 그 이유도 있어요. 때문에 무조건 젊은 사람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00만 시민 모인 광화문 더불어내린당, 더불어내란당 해산 촉구. 와, 더불어내란당 확실하네요. 자, 이런 헤드라인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가 더 퍼블릭인데요. 이 언론 또한 주목해 주십시오. 또 다른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여기 더 퍼블릭도요. 아시아 투데이 정도의 그 스탠스를 갖고 있죠. 이 기사는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리고요. 계엄 옹호 차강석 명예실추 각오해라 분노. 이게 이제 좌파들이 이 당시 차강석에 대해서 마구 이제 공격을 했었죠. 지나간 이야기고요. 자, 계엄 환영 배우 차강석 윤 탄핵 반대 집회 등장했다. 요게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뭔가 집회를 한번 개최했었죠. 거기 나가서 탄핵 반대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지금 주장했습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참고로 이 차강석은요, 경상북도 울릉군 출신이더군요. 지역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연예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연예판이 완전히 아싸리판, 완전히 좌판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와 배짱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강석 이슈 이 가운데 300만 시민 모임 광화문 더불어내란당 해산 촉구 이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더 퍼블릭을 응원합니다. 여기 이 언론사도 대단합니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요, 윤상현 의원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뜻 함께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윤상현 의원과 함께 김민전 의원도 나왔죠. 이게 이제 큰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강석 배우 탄핵 중독 민주당 정권 찬탈하려는 내란범이다. 와, 지금 뭐 이거는 발언 수위가 그야말로 이제 퍼펙트하네요. 100점 만점에 100점. 차강석 배우입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해주는 젊은 이런 어떤 연예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광이 비치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윤상현 의원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광장을 외면한 것을 사죄드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민주당을 합심하여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강석 배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양곡법 등 여야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정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민주당이 또 탄핵시켰다. 탄핵 중독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이끄는 민주당이야말로 정권 찬탈하려는 내란범. 야 정말 직격탄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들었으면 뜨끔했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공산국가냐. 민주당은 이재명이 신속히 재판에나 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만큼 화끈하게 이 돌직구 던진 의원들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청년연사 대표로 나온 이기범이라는 친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대행도 모자라 대행에 대행까지 줄탄핵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최근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에서도 대북 송금의 주축인 이재명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북한, 중국, 러시아 추종 행보에 대해 경고성 짙은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은 결국 저 친중, 종중적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 망할 겁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친중 세력, 종중 세력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타도하는 것이다. 그들을 제어하는 그런 게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게 이재명이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그리고요.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보다 더 오른 것은 많이 올랐죠. 10몇 % 올랐으니까요. 광화문의 덕이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2030 청년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13일에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는 주제로 헌법학술회를 개최하여 법학 전문가들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1월 13일. 그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또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엄마부대 백서스 정책연구소 신남성연대 등도 참여해서 이재명을 내란 선동죄와 간첩죄로 체포하고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요 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유명한 코리아나 원래 이제 그 여성하고 같이 이제 두 명이었었는데 그 여성은 없었지만 그 코리아나 멤버가 정식 멤버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효과도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나훈아의 테스 형을 부르며 집회 분위기에 열기를 더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손에 손잡고 핸드 인 핸. 자, 그것이 또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집회척은요, 이날 300여만 명 이상이 모였다. 300여만 명. 야당은 저쪽 좌파들은 걸핏하면 100만, 200만, 300만 그러잖아요. 진짜 어제 모인 그 인원은 여기 보여드립니다만 300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한쪽 모습이고요. 이 반대쪽에도 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거든. 이걸 다 이제 하나로 합치면은 이런 사진이 됩니다. 이게 300만이다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저들은요, 요거에 한 5분의 1만 돼도 그냥 200만, 300만이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300만 아니라 500만이라 해도 뭐 누가 셀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이걸. 다만 그들은요,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30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진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내란 수계 이재명 체포, 민주당 해산, 탄핵 무효 등을 외쳤죠. 자,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상황에서요, 가장 흐뭇한 것은 여기 계엄에 대한 이 차강석 배우의 젊은 배우 차강석의 등장과 발언, 그리고 이게 끊기지 않는 자신의 어떤 애국 투혼, 이런 것이 정말 크게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돋보인다.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강석 배우 탄핵 중독 민주당 정권 찬탈하려는 내란범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파에서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우파
어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 좌파들은 저게 되는데 우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도 우파적 애국적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럼 샤이 애국이야. 좀 샤이 우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샤이가 아니고 진짜로 본격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호를 열어주고요. 그 뒤를 이렇게 받쳐줘야 될 텐데 그러자면 정말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언론사, 방송사 이런 것들이 너무도 지금 한쪽으로 지금 편향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 속에서 이 차강석 배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김민전 의원도 이렇게 나타났었죠. 김민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큰 정치인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거기 나와서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적 발언하고 갔다라고 그러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거기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합시다 이런 구호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했죠. 그렇지만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원래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큰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코리아나 명곡 손에 손잡고 광화문 집회 감동의 도가니 우린 승리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은 제가 틀어드리지 못합니다만 자, 이거 쭉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터졌습니다. 여기 인구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제가 인구라고 표현한 게 이게 헛나간 말인데 뭐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인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파 집회 이 인원 보십시오.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거요? 이거 왜 300만이라고 했습니까? 주최 측에서. 자, 이 사람이 코리아나의 멤버였었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돼가는 분위기가 지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기는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했네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정 많은 대한민국. 웰공 최고 눈물 납니다. 코리아나 애국자님 건강하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한 개가 되겠죠. 핸드 인 핸. 이게 이제 88 올림픽의 주제곡인데요. 자, 애국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자 탄핵무효 직무복귀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코리아나 멋지고 최고입니다. 광화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정말 감동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날 현장에는 누구요? 그 유퉁 씨가 나타났었죠. 유퉁 씨. 유퉁 씨도 요즘 유튜브 하잖아요. 어떻게 연결되어서 또 거기 나타나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 올리더군요. 제가 그때 그 모니터를 쭉 하면서 순간 조회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유퉁 그 공연할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확 띄워 올리더군요. 그냥. 그런 분들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구하겠다. 저들 좌파, 종북 주사파, 친중 종중 세력들, 친북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주최 측에서요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하던데요. 거기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군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다가도 끝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폭력도 이제 불사하겠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큰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벌써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일낸다 이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고요. 갈수록 이 집회 규모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닐까. 그날 저들이 뭘 지금 획책한다. 반대 공작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모일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특히 제아이종 타종할 그 무렵에 뭔 일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12월 31일 특별히 주목하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장외 이 집회 대결은 사실 승부는 끝났지만 더욱더 많은 대중성 있는 알려진 인물들이 특히 젊은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합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게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우파 연예인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한 명씩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니까 이 몰매 맞는 거예요. 몰매. 나타날 때는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 버려야 돼.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요. 언론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일이 때리지를 못한다니까. 혼자 하면 이제 몰매 맞지만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도 저기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